재무부자님들 안녕하세요. 모든 재테크를 거미줄처럼 연결하고 있는 재테크 슈퍼거미 법학자 훈우입니다. 오늘도 중요한 재테크 정보만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메인의 제목을 지난주 금요일에 가장 핫한 이슈죠. 애플카 수혜주가 다시 급부상을 하기 시작하면서 LG전자, SK이노베이션 뿐만이 아니라 그런 관련된 전장 부품까지도 다 상승을 했는데 당연히 그 여파가 오늘까지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지난 주말 경선에 이재명 씨가 압도적인 1위를 했죠. 그래서 이재명 씨 그리고 홍준표 씨가 오늘 대선주에서는 압도적으로 급등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주말 동안 비트코인 상승세가 심상치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관련된 주인 하나투자증권, 하나투자증권 우리기술투자,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 같은 그런 비트코인 가상화폐 관련된 주도 급등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어제 밤 비행기로 제가 어저께 공지는 올렸었죠. 그 제주도에 왔어요. 그래서 이번 주가 휴가인데 지난 여름에 제가 휴가를 이틀밖에 못 갔기 때문에 그 남은 휴가를 쓰기 위해서, 또 그리고 지난주가 개강이다 보니까 제가 대학 강사도 하고 있고 뭐 연구원도 하고 있고 한데 아무래도 좀 무리가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번 주에 좀 쉬면서 그래도 증시 분석을 멈출 수는 없죠.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아무리 저는 쉬더라도 간단하게라도 무조건 합니다. 무조건 하고 탑 30이라든지 이런 거 매일 체크해야 되는 것들, 그리고 여기서도 당연히 주식 거래는 당연히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보다는 간단하게 방송을 할 수 있지만 방송은 무조건 한다는 거,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2021년 9월 6일 현재 시각은 7시 56분이네요. 그래도 한 8시 20분까지는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주요 지표, 강세 섹터 찾기, 뉴스, 중요한 뉴스들이 참 많았죠. 그리고 관련주 정리해드리고, 그다음에 증시 분석 탑 30, 그리고 오늘 급등할 만한 주식들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진행해볼게요. 확진자 수가 다행히도 1490명, 주말 치고도 조금 소폭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이고, 현재 코로나 라이브로는 1355명이니까 약 한 1400명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말인 즉슨 지난주까지만 해도 예를 들어 한국 BNC라든지 뭐 HLB 생명과학이라든지 그런 쪽이 상당히 강했었죠. 그러니까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 그리고 또 코로나 치료제 mRNA 관련 이런 것들이 상당히 강했는데, 그런 것들도 이제는 이렇게 확진자 수가 줄기 시작을 하게 되고 사회적 거리두기 지금 10월 달부터 위드 코로나 관련된 이렇게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죠. 그러다 보면은 그런 곳들의 상승세도 어느 정도는 좀 주춤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애플카라든지 이런 빅 이슈들이 또 생겨나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본격적인 또 대선 시즌에 돌입하고 있기 때문에 양쪽에 여당과 야당의 후보가 좁혀지는 시즌이 되면은 당연히 대선주로 더 수급이 몰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뭐 이런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특히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테마주 단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수급은 결국엔 한계가 있고, 수급이 강력한 재료가 생기면 그쪽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전국 1차 접종자 수가 지금 58%죠. 그러니까 이번 주 안에 당연히 60%를 돌파를 할 거고, 추석 전까지도 완전 접종자 수가 40%에 임박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당연히 제가 한 3주 전부터 정리해드렸던 위드 코로나 관련된 주들은 상승을 지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그때 2주 전에 정리해드린 이후에도 뭐 CJ, CGV라든지 아시아나항공은 이미 10% 이상 상승을 했고요. 뭐 여전히 대한항공이라든지 강원랜드라든지 그런 것들도 5% 정도는 상승을 했지만 추가적인 상승, 그리고 중소형 화장품주들까지도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현재도 매수하기 전혀 늦지 않았습니다. 코스피는 지난주에 그래도 좋았던 건 전약 후 강이었죠. 그러니까 외국인 수급이 막판으로 가면서 좀 들어오기 시작을 해서 이렇게 들어올린 모양새였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이고, 다만 이제 다우존스와 나스닥은 보합세였고, 이렇게 유럽 증시도 금요일에는 뭐 보합 그리고 하락으로 마감이 됐어요. 하지만 그래도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지금 주말 동안에 상승을 했기 때문에 또 밈주를 중심으로 오늘 뭐 이번 주에 또 상승할 가능성이 있고, 어쨌든 전반적으로는 시장이 좀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이렇게 상승세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오늘도 아무래도 이런 전장 부품 중심인 SK 이노베이션이라든지 뭐 이런 삼성전자나 이런, 왜냐면 지수 자체가 상승을 하게 되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거기다 또 뭐 파운더리뿐만이 아니라 이런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증설 계획이나 이런 것들도 투자 계획도 삼성전자가 밝히고 있어서 당연히 전장 전체 그리고 전기차 전체에 좋은 수급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뭐 이런 삼성전자나 이런 SK 하이닉스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죠. 거기다 이렇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금요일에 좋게 끝났기 때문에 오늘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국채 금리는 한 2.16% 상승한 1.3220인데 뭐 이 정도면은 무난한 수치 정도라고 볼 수가 있겠고, 결국엔 테이퍼링이나 이런 조기 금리 인상은 11월 달에 시행될 가능성은 높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지속적으로 또 압박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원달러 환율이 상당히 그래도 하락하고 있는 게 긍정적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난 금요일, 목요일에 외국인 수급들이 많이 들어오게 된 하나의 큰 요인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매일 체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트코인 현 시간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주말 동안에 이틀 동안 많이 올라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관련된 주들이 특히 이제 뭐 하나투자증권 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신규 접근하기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이고, 그래도 어쨌든 뭐 상한가 같거나 뭐 하여튼 상당히 급등할 가능성이 높죠. 이런 분위기면은.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보단 조금 안정적이면서 테마성이 있는 하나투자증권이라든지 우리기술투자, 뭐 에이티너 인베스트먼트 그런 정도의 단을 좀 보고 있고,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 최근에 대주주가 바뀌었죠. 대주주가 바뀌면서 이런 것들에 대한 호재가 더불어서 뭐 기관 수급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말 동안에 뭐 주요한 뉴스들 한번 체크해 볼게요. 일단 추석형 거리두기에 대한 대책이 나왔죠. 그리고 또 이제 10월부터 위드 코로나 이게 이제 잘 마무리가 됐을 경우 10월부터 위드 코로나가 좀 진행이 될 것 같다라는 내용이었고요. 뭐 보시는 것처럼 영화관, 공연장 여전히 추석 때까지는 상점, 마트 10시까지 진행할 수가 있고, 스포츠 관람은 무관중 경기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엔터테인먼트 관련된 주라든지 이런 것들은 공연을 뭐 아레나급으로 할 수 있으면은 당연히 추가적인 매출 상승이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여전히 뭐 메타버스로 이렇게 공연을 하거나 온라인 공연밖에는 어렵다. 하지만 콘택트주, 그러니까 위드 코로나주가 상승함에 따라서 당연히 그런 것들 10월달, 11월달부터는 엔터테인먼트 주에 대한 기대감도 더욱더 올라가게 되겠죠. 그리고 확진자 수도 지난주에 비해서 좀 감소 추세다라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금요일 날 이 뉴스가 사실은 거의 시장을 지배를 했었죠. 그래서 LG, SK 그룹을 접촉을 했다. LG카의 협력설이 이제 나왔는데 도요타 자동차까지도 나왔었죠. 그래서 뭐 작년에 사실 LG전자가 상한가를 진짜 이렇게 무거운 주가 기록하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데, 그것도 뭐 LG전자가 이제 애플카를 양산할 수도 있다는 그 기대감 때문에 상한가를 갔는데, 그때 이제 LG그룹주가 전체 다 급상승을 했었죠. 뭐 지난 금요일은 사실은 그 이후에 급락한 경험을 우리가 학습을 했기 때문에 지난주 금요일은 좀 조심스러운 모양새는 있었던 것 같아요. 과거였으면은 뭐 기아차나 현대차도 사실은 이렇게 애플카 이슈가 발생을 한다면 정말 뭐 대형주임에도 불구하고 15% 20%까지 상승을 했는데, 그래서 금요일에는 좀 장 막판에만 조금 들어올리는, 그래서 10% 정도 상승하고 마감이 되는 그런 모양새였고요. 특이했던 거는 SK그룹과도 접촉했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SK이노베이션이라든지 이런 SK 지분을 두고 있는 SK 전반에도 좀 좋은 영향을 이번 주에 미칠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당연히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중심으로, 전장부품 중심으로 변동성이 크게 들어오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애플카 관련주인 중소형주에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제가 뒷부분에 다 리스트를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말 동안 세종, 충북에서 이제 경선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예상보다도 더 압승을 했다는 내용인데, 이러다 보니까 오늘 이 명암이 엇갈리겠죠. 이낙연 씨 관련된 주들은 소폭 하락을 하겠고, 이재명 씨 관련된 주들은 더 올라가게 됐죠. 그래서 내용을 살펴보면 대전에 이어서, 대전 충남에 이어 세종, 충북 지역 경선 득표율이 54%다. 이재명 후보가. 그리고 이낙연 후보는 29.72%에 그쳤다라는 부분이고요. 어느 정도 이 분위기가 이어진다면 이재명 씨로 좀 굳어지겠죠. 그럼 이재명 씨 관련주들은 또 기본주택 관련주, 교육 관련주 이런 것들은 더 상승을 하겠고, 이낙연 씨 관련된 주나 나머지 후보들의 관련된 주들은 소멸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특이한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 서울신문 9월 5일자 기사고요.
홍준표 씨가 윤석열 씨를 최초로 대선 후보 지지율에서 이겼다는 기사예요. 물론 이런 것들은 다른 뉴스 매체는 윤석열 씨가 여전히 우세하다는 기사들이 많지만 이렇게 홍준표 씨가 약진을 하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최초로 이겼다는 이런 최초 보도 기사는 상당히 홍준표 주에는 제가 그동안 계속 설명드렸던 한국선제, 3일, 그리고 이런 경남스틸 이런 데는 굉장히 큰 수급을 가져올 수 있는 호재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기에 보유자 영역에서는 당연히 즐기시면 되고, 신규 매수자 영역에서 조심스럽게 투자 경고나 투자 해제, 투자 주의 종목이 아닌 것을 중심으로 좀 매수를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장중에 대응할 수 있는 분들은 수익을 낼 수가 있겠다라고 볼 수 있고요. 하여튼 5일에 여론조사기관 RN서치가 경기신문 의뢰로 진행한 거에서 그 대신에 이제 모집단은 좀 작긴 해요. 1000명 정도밖에 안 되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것도 나왔고, 반대로 이제 최재형 씨 같은 경우는 지금 4%대니까 더 하락을 했잖아요. 그래서 최재형 씨 관련된 주, 이루온, 오픈베이스 등 그런 것들은 아무래도 더 하락할 수밖에 없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트코인 상당히 올라가고 있어서 오늘 관련된 주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졌고요. 일단 상승률 탑 30, 금요일에 탑 30을 좀 보면은 일단 재룡산업과 같은 경우는 무상증자 1대1로 100% 이슈가 있고, 그래서 전력 관련된 주도 상당 요새 괜찮긴 하죠. 일진전기라든지 원전 관련된 주들도 좀 움직이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어쨌든 그런 것들과 더불어서 애플카가 역시나 현우산업, 그리고 알티캐스트, 애플카뿐만이 아니라 전장 부품, 그리고 전기차 충전소, 제가 지난주에 좀 강조했었던 워링 PN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도 당연히 좋은 수급이 들어오겠죠. 왜냐하면 전기차주들은 사실 올해 거의 못 움직였거든요. 지금 배터리 2차 전지가 한번 움직였고, 그다음에 이런 반도체 소부장도 최근에 좋게 움직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현대위아라든지 이런 전장 부품들은 5, 6월 달에 조금 좋았다가 지금 또 한 2, 3개월 정도 조정을 겪고 있는데, 그런 것들의 순환매가 다시 섹터별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거죠. 이런 큰 이슈로 인해서. 그래서 이렇게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중소형 기업들도 좀 봐야 된다. 그래서 알티캐스트라든지 월링스, 그리고 현우산업 이런 것들은 애플카 이슈로 움직였고요. 경남스틸, 홍준표 관련된 주 중에 거의 대장주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경남스틸 같은 경우 제가 뒷부분에 설명드리겠지만 지금 투자 주인가 그래요. 그래서 그건 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위메이드도 상승세가 좋았죠. 게임주로. 그리고 이제 대주전자재로. 그러니까 최근에 좀 좋았던 게 자동차 이제 소재 부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동차 시트라든지 자동차 안에 들어가는 플라스틱을 제조하는 업체까지도 좋은 수급이 있었다. DSR 제강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포스코라든지 이런 제강 쪽들도 철강, 그다음에 이런 세아베 스틸 같은 것들도 조금씩은 올라가고 있는데, 이렇게 테마까지 붙은 것들, 대선주 테마가 붙어서 DSR 제강이 15% 정도 상승을 했었죠. 그리고 이제 홍준표 씨 관련된 주 중에서 최초로 부각된 두올이라는 곳도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 거래량은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애플카 관련된 주로 3기, 그다음에 전기차 경량화로 캠시스, 그다음에 이연제약 이런 데는 제가 다 설명드렸던 곳이고요. 대성 파인텍도 애플카 이슈로. 그리고 이렇게 자한 코스메틱처럼 중소형 화장품주, 그러니까 소형 화장품주들도 이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아랫단에서도 보면은 LG전자가 무려 10%나 상승을 했고, KNW도 자동차, 그리고 또 IPO 이슈, 자회사 IPO 이슈가 있죠. 그래서 이제 10% 정도 상승을 했고, LG전자가 가장 크게 하는 사업이 이제 물론 마그나와 조인트벤처 해서 4분기부터 이제 실적이 흑자 전환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당연히 LG전자는 지금 로봇 사업도 하겠다고 좀 많이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로보스타가 그나마 LG전자 계열사들 중에서는 지분이 좀 높은 편이죠. 그리고 로보스타하고 하여튼 이렇게 로보스타가 오랜만에 한 9% 정도 상승을 했다. 그래서 로봇 관련된 주들도 그 기대감으로 인해서 한 5%에서 9% 정도까지 이렇게 순환매를 돌면서 상승을 했습니다. 또 광진 윈텍도 전기차 부품주로는 상당히 끼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체크해 볼 만하고요. 제가 뒷부분에서도 한번 리스트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좀 꼬였네요. 꼬여서 여기서부터 하면 되겠네요. 네, 그리고 상한가 종목들 중에서는 재룡산업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재룡산업은 무상증자 이슈로 급등을 했고, 휘닉스 소재, 최재형 씨 관련된 주로는 유일하게
상가를 기록을 했는데 아무래도 뭐 오늘의 여론조사 결과나 이런 거를 보면은 최재형 씨 관련된 주보다는 오늘은 이렇게 홍준표 씨 관련된 주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래량 상위 보면은 홈센터 홀딩스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말씀드렸던 종목이고 상승세가 괜찮았는데 그래도 5% 정도 상승했지만 추가적인 상승할 가능성이 있죠.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나와줬기 때문에. 그리고 또 TBC도 한번 쉬어가는 2.62% 상승이지만 오히려 이렇게 쉬어갔던 것들이 오늘은 급등할 가능성이 좀 더 높아졌죠. 듀얼도 괜찮았고요. 거래 금액도 보면은 이렇게 LG전자, LG화학, LG그룹주가 돌면서 상승할 가능성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오랜만에 안 움직였던 LG라든지 LX홀딩스라든지 이런 지분을 가진 지분사도 다 상승할 가능성이 좀 높아졌죠. 왜냐하면 특히 LG 이노텍이라든지 뭐 실리콘업스 이런 것들과도 이제 다 관련이 있으니까. 그것도 원익 P&E 오늘 원익 P&E가 제가 지난주 목요일에 말씀드리고서 추천드리고 나서 급등을 했잖아요. 한 16% 정도 급등을 하고 금요일에도 또 상승을 했는데 오늘까지도 이제 시외 거래가 좀 좋게 나와가지고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고 저도 한 원익 P&E는 지금 2천만 원 좀 넘게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메이드도 게임주로는 최근에 상승세가 좋았다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LG전자가 그 전장 사업뿐만이 아니라 로봇 사업을 같이 하다 보니까 오랜만에 로봇 관련된 주들의 순환매가 좀 들어왔다는 부분 체크해야 되고 전기차 관련주는 당연히 뭐 괜찮고요. 그래서 뭐 로봇 관련된 주들 중에서는 로보로보, 그다음에 로보스타, 휴림로봇, 뭐 알체라, 로보티즈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이전에도 상승세가 상당히 좋았던 곳이고 상위를 차지했던 곳이기 때문에 특히 이 중에서 이제 LG전자가 지분을 들고 있는 거는 로보스타하고 로보티즈가 되겠죠. 그리고 전기차 관련된 주로는 뭐 소형주들은 사실 모르시는 분들 좀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3기라는 곳은 못 들어봤던 곳인데 3기, 캠시스, 그다음에 뭐 광진이텍은 제가 몇 번 소개했던 곳이고요. 트루인, 동아화성 이런 곳들. 그러니까 이 아랫단에 있는 것들도 한번 체크는 하셔야 된다. 이런 곳은 변동성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뭐 실적도 네이버 들어가서 간단하게만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체크해드린 곳들 중심으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일단 지난주 금요일에 보면은 일진파워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추천드렸었는데 시가 5%에서 시작해서 12% 마무리가 됐고 원익 P&E가 상당히 좋았죠. 그래서 이렇게 눌러주는 흐름을 저는 더 좋다고 보죠. 물론 지금 원익 P&E 같은 경우는 단일가 매매로 지정이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좀 더 상승을 하면. 근데 그런 건 있지만 어쨌든 그거는 그때 가서 생각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한번 급등을 한 이후에 이틀간 눌러주고 오히려 이렇게 고가가 17%까지 갔는데 종가는 4%로 마무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윗매물대를 다 소화를 했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오늘 오히려 급등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장중에 좀 대응을 잘 하시면 될 것 같고 대한항공 같은 경우도 지금 최근에 아시아나항공이나 이런 상승세에 비하면 좀 덜 올랐죠. 덜 오르고 지금 약간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 주에 슈팅이 있을 가능성이 있고 기관 매수세가 상당히 좋죠. 외국인 매수세도 좋고 하나투자증권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투자증권도 지난 금요일에 이렇게 보합으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오히려 오늘은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좀 살펴보면은 오늘 제가 좀 올릴만한 곳들 대형주들 중에서는 당연히 LG전자 그다음에 전장과 이제 자율주행을 하고 있는 LG 이노텍 카메라 모듈 같은 것도 생산을 하고 있죠. 그리고 SK 이노베이션 정도가 이제 대형주들 중에서 체크할 만하고 그다음에 그 자동차 관련된 주에서는 3기, 캠시스, 뭐 광진 윈텍, 그다음에 원익 P&E 전기차 충전소 대장주죠. 그리고 그다음에 MC넥스나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는 애플카 이슈로는 그날은 금요일은 잘 못 올라갔는데 오히려 못 올라갔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순환매 장세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왜냐면 예전에 애플카 이슈 있었을 땐 이렇게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 당시에는 이렇게 12월 달 이렇게 많이 그 11월 달부터 1월 달까지 애플카 이슈 있을 때 그 같이 많이 움직였었던 종목인데 아직 못 움직였기 때문에 오히려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고 켄트로닉스도 마찬가지죠. 그때 움직였고 지금 충분한 기간 조정을 겪었고 다시 최근에 상승세를 탔는데 이제 애플카 이슈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보면은 이렇게 뭐 LCD 자율주행 통신 결국엔 자율주행 관련주라고 분류를 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한국선제 TBC 같은 경우는 한국선제는 이제 홍준표 씨 관련된 주로 지난 금요일에 이렇게 한번 눌러줬죠. 눌러줬기 때문에 오히려 윗꼬리를 달고 나서 오늘 추가적인 상승할 가능성이 있고 호재가 발생을 했고요. TBC도 상당히 흐름이 좋죠. TBC야말로 이제 더 급등할 가능성이 있죠. 이렇게 윗꼬리를 달고서 보합으로 마무리가 돼서 오늘 추가적인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나머지 뭐 현우산업, 그다음에 대한항공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애플과 관련된 주들은 아랫단에 있는 것들은 한 이 정도 될 것 같고, 뭐 모트렉스, MCX 뭐 많기는 굉장히 많은데 그래도 좀 대표적인 것들만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그다음에 전기차 충전소, 원익 P&E, 뭐 디스플레이텍 이 정도, 대유플러스, 그다음에 새로 올라온 것들은 RT캐스트, 윌링스인데 저는 일단 원익 P&E를 들고 있고, 뭐 일단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디스플레이텍 같은 경우는 그 한국 전기차 충전소 그 지분을 두고 있는 거고 이제 거기를 운영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많이 올라갔고, 여기는 실제적인 좀 개발을 좀 하고 있는 곳이고 이제 원익그룹주잖아요. 원익홀딩스, 원익그룹주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는 그곳과도 함께 이제 움직이는 곳이라서 저는 일단은 뭐 수익 관점으로 보기엔 충분히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보유를 하고 있고요. 전장에선 당연히 뭐 현대위아, 조금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곳은 현대위아가 상승세가 괜찮죠. 변동성도 좋고. 그리고 이제 대선 이재명 씨 관련된 주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범양경영이나 프롬퍼스 이제 주의해야 될 거는 이 중에서 이게 투자 경고 종목이 있는 게 있으면은 그런 것들은 좀 못 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지금 현재는 없는 것 같고, 대주증권, 뭐 수산 IT,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가 상승세에 좋은 순서대로 좀 올려놓은 거라서 뭐 범한경영이나 뭐 형지 IC, 대주산업 이런 것들은 추가적인 상승할 가능성이 있고, 세종시 관련주, 세종시 경선이 끝나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좀 영보화학이라든지 유라테크 같은 경우는 추가 상승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충청에서도 어쨌든 공약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고 국회 지금 어, 국회 분원을 지금 설치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관련된 기업들 이번 주에 움직일 가능성 높고요. 정책 관련해서도 중소형주죠. 여기는 그 기본주택 관련해서도 추가적인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 뭐 범한경영, KD, 일성건설, 대림, 시엔코, 뭐 서한, 이건홀딩스 이런 데가 되겠죠. 홍준표 씨 관련된 주도 그러니까 그래도 이재명 씨 관련된 주에 비하면 좀 적기 때문에 사실은 수급이 더 몰리죠. 그래서 3일 한국선제, 뭐 경담스틸, TBC, 듀올, 그다음에 송태사 홀딩스 이런 데들이 대표적인데, 경남스틸 같은 경우는 상승세가 상당히 좋았지만 지금 예고가 떴잖아요. 투자 경고 종목 지정 예고가 떴기 때문에 조금은 주춤할 수가 있겠다. 최근에 상승률이 너무 좋았어서 보시는 것처럼 너무 급등을 했죠. 거의 지금 4,000원대 시작해서 2배 이상 올랐으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한국선제처럼 하루 눌러준 것들이 오늘 추가적인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그 위드 코로나가 관련주까지도 좀 안정적으로 보시면 되고, 뭐 지안 코스메틱이라 선진 뷰티 사이언스처럼 중소형 사용 화장주 업체까지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오늘은 그 정도로 마무리하면 될 것 같고요. 제가 하여튼 한 10분에서 15분 내외로 오늘은 좀 할 내용이 많아 좀 많이 했던 거고, 아무래도 저도 휴가 기간이다 보니까 이렇게 자세하게는 못하겠지만 어쨌든 그래도 매일매일 이렇게 종목은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카페 젊은 부자들에서 이제 뭐 10월달 재테크 스터디, 그리고 이제 다양한 경매 스터디라든지 이런 것들도 모집을 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네이버 카페 검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주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도 제주도에 있지만 여전히 응원하면서 좋은 내용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